기울기를 재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연장을 해서 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 숫자가 자체가 이게 기울기예요.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기울기가 하나예요. 여러분들 기울기 잘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 하나. 그렇죠? 자, 요거 빼버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기울기 하나예요. 1이라는 숫자를 지나가죠. 그렇죠? 요 그림을 잘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놓여 있으면 이게 기울기 2가 되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제 기울기 3이 되고,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려고 할 때는, 기울기를 재려고 할 때는 이쪽에 이렇게 작은 사각형을 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요렇게 당겨도 돼요. 요렇게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이렇게 당겨서 다섯, 여섯, 연장선이니까 일곱, 여덟 이렇게 당기셔서 이거를 기울기를 재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기울기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둘, 숫자 잘 보이죠?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셋, 이렇게. 근데 지금 요 배치가 지금 이 45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45도로 되어 있으면은 이 공은 기울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기울기를 연장시켜서 이렇게 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1적구의 오른쪽 맞는 면이랑 내공은 중심, 그렇죠? 내공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배치가 나오면 기울기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가 5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6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 7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 8. 기울기 8이라는 거는 정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모양을 잘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 2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당구공을 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위치 플러스 기울기는 뭐라 그랬죠? 두께 플러스 회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가 나오면,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배치를 한번 떠올렸을 때, 지금 빨간 공과 빨간 공은 지금 2포인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1적구와 목적구의 위치는 두 칸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가 2가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위치도 두 칸이고 기울기도 두 칸이기 때문에 4가 돼서, 이런 경우는 2두께의 2회전이나 3두께의 1회전, 무회전의 4두께 이렇게 공략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배치를 그거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끌고 가는데, 오늘은 얘가 이렇게 45도보다 큰 기울기가 4, 5, 6, 7이 되는 이런 형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빨간 공도 이렇게 와 있으면 빨간 공의 위치도 이거는 4가 되는 거예요. 뒤로 연장해서 가지 않아도, 이렇게 뒤로 해서 이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요거는 빨간 공의 위치가 4, 이러면 빨간 공의 위치가 3, 이러면 빨간 공의 위치가 2, 이러면 빨간 공의 위치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 공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빨간 공의 위치는 5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구의 위치는 6이 되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합이 11이니까 이거는 7두께의 4회전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7두께의 4회전. 자, 보통 이런 정도의 공이 나오면 굉장히 끌어쳐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이런 경우에 스트로크를 칠 때는 그냥 살짝 가속만 해서 살짝 이렇게 쳐야 된다. 그래서 가속만 해서 이 공을 치는 스트로크를 해줘야 된다. 즉, 이거는 뒤에서 콕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빨리 때리려면 공이 다 도망가죠. 여기서 앞에서 놓고 그냥 빵 때리려고 그러면 공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당점도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공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속도가 들어가서 뒤에 가서 콕 할 때 콕 쳐야 돼. 살짝 가속을 하면서 여기서 이 공의 깊이를 이거를 많이 집어넣으면 이건 절대 힘 조절이 안 돼요. 아, 이건 좀 약간 오바다. 이거를 힘 조절해서 때릴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보다는 스트로크를 좀 짧게 하고 스트로크를 짧게 하고 여기서 살짝 부딪히는 느낌으로 공을 콕 쳐야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큐의 깊이를 공 한 개 이상을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라. 자, 근데 여기서 큐의 깊이가 여기서 봐봐요. 이게 공 한 개잖아요. 공 한 개인데 이렇게 가면 공 두 개나 세 개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빨리 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공에 끌림이 안 생겨. 그러면 엄청 두껍게 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아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 스트로크.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아주 고점자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왜? 스트로크를 놓고 여기서 스트로크를 놓고 길게 쑥 자연스럽게 칠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우리가 확률이 좀 있는 스트로크이고 득점이 좋은데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은 공을 상당히 두껍게 쳐야 되는 약간 좀 스핀샷의 개념으로 공을 쳐야 된다. 응? 스핀샷의 개념이지 조금 자연스럽게 칠 때는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을 두껍게 쳐요. 그런 경우에서. 근데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을 때리려고 하면 그냥 짧게. 근데 깍대기를 때리면 안 돼. 표면을 때리려고 하면 안 돼. 공 한 개 정도는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 두 개 반, 세 개까지는 가지 않아도 돼. 짧게 잡고 이렇게 콕. 이 스트로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니까 좀 자꾸 공이 걸려요. 공이 걸려서 이렇게 나왔다. 잘 보이죠? 4, 5, 6, 7, 8. 제가 특별 주문 제작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주문 제작한 건데 다음에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요 1, 2, 3이라는 숫자는 제가 빼버리겠습니다. 자, 빼버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공을 놓고 이렇게 공 배치를 놨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공을 놨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빨간 공의 위치는 4가 돼요. 이 숫자가 4죠. 아주 좋아요. 빨간 공과 빨간 공 지금 이 두 칸일 때 45도일 때 4가 돼요. 자, 이 흰 공과 즉 수구죠. 수구와 제1적구는 숫자가 얼마냐면 6이 돼요. 그럼 합이 10이니까 이거는 6두께의 4회전. 여기서 4회전인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이 4회전은 여러분들 5시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4시인데요. 이 4시를 자기가 주기 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4시 당점이라고 했을 때 4시 당점을 제대로 주고 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4시 3팁을 주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4시 반 정도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4시 반까지도 허용을 하는데 5시를 주면 이런 공은 1로 가야 되고 5시를 주려고 그러면 더 공을 두껍게 쳐야 돼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배치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1적구의 위치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는 6이 되니까 합이 10이 돼서 이런 경우는 6두께의 4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하면 됩니다. 6두께의 4회전. 자, 4시 반 납좀 주고 자, 가볍게 공. 그렇죠? 자, 절대 무리하게 치는 공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합이 얼마냐면 11이죠. 요거 4가 되고 요거 7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7두께의 4회전. 스윙의 간결함이 이 공을 내가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제1적구의 위치는 5가 되고 그렇죠? 수구의 위치는 4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5두께의 4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하면 됩니다. 5두께의 4회전. 자, 짧게 가요.
보통 이런 공을 쳤을 때의 힘 조절은, 이런 공을 쳤을 때 힘 조절은요,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왜 고민을 별로 안 하냐면요. 지금 제가 이 제1족구를 4두께 이상을 치면 우리가 두꺼운 두께를 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두께 이상을 치면 공을 일반적으로 두껍게 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4두께 이상의 공을 칠 때 두껍게 치는데, 이 두껍게 쳤을 때는 힘의 조절이, 제가 잠깐만요. 지금 계정 전환을 했구나. 자, 이렇게 쳤을 때는 우리가 이 공을 내가 쳐서 힘 조절을 하면, 힘 조절을 해서 맞을 만큼만 때리면 거의 공이 비슷하게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굉장히 느리게 때렸잖아요. 근데도 공이 두껍게 치는 공이기 때문에 거의 다 공이 와요. 그럼 여기서 조금의 스피드를 조금만 가면, 그거보다 조금만 때리면은 이 공이 거의 포지션 플레이, 즉 쌍방울 비슷하게 공이 오게 돼 있어요. 거의 이게 무아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이 공이 이게 두께를 써서 맞아야지. 어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치면서 이거 6두께의 4회전으로 치는데 안 맞은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이 목적구에 충격을 별로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공이 모여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칠 때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께를 0.5 두께 빼주셔야 돼. 이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공이 곧바로 부딪히면서 튕기기 때문에 각도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6두께의 4회전으로 잘못 치면 아까 여기에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공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두께를 조금 빼셔야 돼요. 두께를 조금 빼셔서 쳐야지. 이 두께를 원래 그 기준대로 공을 때리면 조금 내가 공을 쳤을 때 더 많이 끌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칠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붙어 있을 때는,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두께를 0.5 두께 정도를 빼주시게 쳐야 되고, 이 0.5 두께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0.5 두께를 0.5 두께를 주고 쳤는데도 이거를 공이 이쪽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는 분. 요 분들은 임팩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럴 때는 두께를 하나 정도 빼셔도 됩니다. 네, 두께를 하나 정도 빼셔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께를 하나 정도로 더 빼고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이제 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공이 나왔을 때는 쿠션으로 치지는 않죠. 고수들은 이런 공이 나오면 지금 이제 위치가 6이 합이 12예요. 합이 12인 상태에서 이런 배치가 나올 때 쿠션으로 안 치고, 이 경우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끌어치죠. 이제 이게 다이렉트로 끌어치는 게 모아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직접 끌어치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쿠션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두껍게 쳐야 되면서 각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때리면서 일로 오기도 하고 여기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공이 구사되어 있으면 이 각은 12예요. 12라는 개념을 쓰면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8두께의 4회전인데 8두께는 정면이란 말이죠.
팔두께는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팔두께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공의 두께를 7두께 정도로 겨냥을 해야 됩니다. 자, 7두께 정도로 겨냥을 하면 4두께면 11이니까 좀 부족하죠. 그럴 때 여기서는 스피드를 조금 팔로우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길게 조금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길게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공이 더 잘 끌리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 쿠션에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공들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공에 제 영상에 보면 이런 공을 끌어서 친다 그랬을 때 이 공을 때리면 자, 굉장히 세게 때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때리면 이 쿠션의 반발력 때문에 공이 막 튕겨서 그냥 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스피드를 세게 치면 안 돼요. 네? 스피드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고 이런 경우에 공을 뗄 때는 공을 좀 부드럽게 치셔야 돼요. 진짜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공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공이 나왔을 때는 쿠션에서 붙었을 때는 공을 속도를 늦춰야 돼요. 속도를 늦추면서 이 공을 부드럽게 공 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빨간 공의 위치가 있어 속도를 늦춰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계산하면, 이거는 11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빨간 공의 위치는 5, 흰 공의 위치는 6. 그래서 이거는 11이니까 7두께의 4회전인데 붙어 있으니까 한 6두께의 4회전으로 쳐도 이거는 충분히 옵니다. 막 세게 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뒤에 가서 살짝 가속. 큐의 깊이는 공 한 개나 한 개 반. 한 개나 한 개 반. 아, 잘 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배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배치가 나오면 요 경우는 이제 빨간 공과 빨간 공의 위치는 2가 되죠. 그렇죠? 네, 2포인트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야, 그 다음에 흰 공은 여기 5로 가고 있고, 자, 5로 가면 합이 7이니까 얘는 4두께의 3회전으로 치면 되겠죠? 4두께의 3회전.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도가 클 때 치는 방법입니다. 4두께의 3회전. 근데 제가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댓글에 달았어요. 왜 여기서 이 공을 코너에다 놨냐? 여기다 놓고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다 놓고 때리지 왜 코너에다가 놓고 공을 이렇게 치냐? 응? 좀 어렵게 쳐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빨간 공의 위치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5가 됩니다. 그럼 이건 4두께의 3회전이죠. 근데 이 공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공이.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치다 보니까 코너 쪽으로 공을 가서 친 건데 이거를 4두께 3회전이에요. 그럼 4두께 3회전으로 공을 쳐야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이렇게 치면은 너 뭐 당구 허당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오지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합이 얘는 5고 얘는 2예요. 합이 7이에요. 합이 7인데 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4두께 3회전으로 치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3두께나 3.5두께 3.5두께로 가겠습니다. 자, 간결하게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은요 사실 쿠드롱도 어렵습니다. 이 공도
이 공 쿠드롱도 쉬운 공이 아니에요. 네, 쿠드롱이 와도 쉬운 공 아닙니다. 자,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이거 6두께의 4회전이죠? 아, 4두께의 4회전이죠. 왜냐하면 요 빨간 공의 위치는 2가 되고 기울기, 그 다음에 빨간 공의 위치는 2, 기울기가 아니고 위치가 2고요. 그 다음에 수구의 기울기는 6이 됩니다. 그러면 4두께의 4회전인데 4두께의 4회전으로 이 공을 치는 것보다 3두께의 5회전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3두께의 5회전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5두께의 3회전 합이 8이에요. 5두께의 3회전으로 공을 치는데 붙어있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빼겠습니다. 4.5 두께의 3회전. 이렇게 어려워요. 네, 한 번 더 쳐봐야 돼요. 네, 제가 이번에 맞춰보겠습니다. 감을 좀 잡고. 되죠? 왜 그러냐면 저도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그리고 3.5 두께. 네. 갑니다. 제가 맘먹고 어느 정도 치면은 칩니다, 이거. 자, 요렇게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공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자, 빨간 공의 위치는 그냥 수구와 제1족구의 기울기는 6이 되고요. 빨간 공의 위치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이기 때문에 여기 3이 정도 되겠죠. 이거 숫자로 따지면 1, 2, 3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으로 놓고 한번 계산을 볼게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하고 했을 때 이거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감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런 거는 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셋, 넷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재면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건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6이니까 합이 9예요. 그러니까 얘는 합이 9니까 6두께의 3회전 붙어 있으니까 5.5 두께 정도로 가겠습니다. 5.5 두께 정도로 가서 이렇게 공을 세워놓을게요. 그래서 5.5 두께 스트로크 짧게 갑니다. 5.5 두께의 3회전. 아이고, 뭐 너무 부드럽게 좀 쳐봤어요. 다시 한번. 안 맞았어요. 쫄아갖고.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이 스피드로 이런 공을 친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와, 이거 실수 많이 해요. 근데 이 스피드로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봐봐요. 제가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몇 번을 때렸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팍 올라가겠죠. 만약에 시합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엄청 트레이닝을 합니다. 가면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위치는 한 3.5 정도 되고 코너가 45도인데 45도 한 3.5도 정도 돼요. 그리고 얘는 4.5 합이 8. 그러니까 요거는 5두께의 3회전인데 이런 경우에 5두께의 3회전인데 제가 조금 빼서 요거를 4.5 두께의 3회전으로 하겠습니다. 4.5 두께의 3회전. 백발백중 들어가야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야 너는 못 치면서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럴까봐 제가 갑니다. 자, 요런 경우 요거는 한 2.5 정도 되고요. 3 정도 되는군요. 그렇죠? 3 정도 되고 내공의 기울기는
이렇게 재니까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7.5, 그러니까 이거는 4두께의 3회전으로 치겠습니다. 점점 이제 확률이 높아지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3쿠션 쪽에 이 선수란 말이에요. 3쿠션 선수 쪽에 연습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는 제가 충분히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빨간 공의 위치는 4가 돼요. 빨간 공의 위치는 4입니다. 왜냐면 45도로 되어 있고 이 흰 공의 위치는 4가 아니에요. 흰 공의 위치는 요 네모 안에서 따지면 이 정도 해당되니까 결국 5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4.5 두께의 4회전이야. 합이 9니까 6 두께의 3회전인데 붙어 있으니까 제가 0.5 두께 뺄게요. 그러니까 5.5 두께의 3회전으로 갈게요. 그렇죠? 확률상으로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공들입니다. 저도 이런 공을 이제 많이 쳐봤죠. 많이 쳐봤는데 이제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을 구사해야 되느냐. 한 번 더 쳐봐야 돼요. 네, 한 번 더 쳐보고 갑니다. 한 번 쳐보면 이제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요. 제일 어려운 공들이잖아요. 이런 공 나와서. 한번 쳐보면 어느 정도 쿠션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구나, 이걸 내가 느낌이 오거든요. 자, 요 배치가 다시 한번 나오면 요거는 6, 요거는 4. 그러니까 6 두께에 이제 합이 10이니까 합이 10인데 저거 붙어 있으니까 1 정도 뺄게요. 자, 이제는 4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5 두께에 4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쉽지 않은 공이지만 쳐보니까 어때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칠 수 있는, 왜? 제가 공을 치면서 세게 안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어려운 공은 이런 배치예요. 이런 배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쪽에 차라리 있으면 그냥 뭔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건 7 두께의 4회전. 그렇죠? 합이 7, 요거 7 정도 됩니다. 라인상. 이건 요 기울기가 2 정도 돼요. 요 상태면 2가 되죠. 그렇죠? 요렇게 연결하면은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각형에서 여기가 4가 되죠. 거꾸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요렇게 봐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얘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있는 경우는 2가 되죠. 그럼 요거는 합이 얼마냐면 위치는 2칸이고 이거는 기울기가 6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합이 8인데요. 합이 8인데 이거는 5두께의 3회전으로 칠 수 있고 4두께의 4회전인데 공이 붙어 있으니까 제가 3두께의 4회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8분의 3두께의 4회전. 이거 팍! 이 공을 한번 뭔가 죄송합니다. 뭔가 세게 왜 이렇게 말이 순화가 안 되지? 뭔가 세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 너무 세게 치면 이쪽으로 끌립니다. 놓고 가볍게 잡고. 근데 제가 지금 이 경우에 공이 쳤을 때 제가 4회전으로 친다고 했지만 4회전으로 잘 안 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이거를 4회전으로 치면 상대적으로 공이 얇게 맞기 때문에 이 공이 맞고 다시 이쪽으로 진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4시 당점을 쓰지 않고 3시 당점으로 해서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친다. 약간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쳐서 이 공을 치면 당점을 좀 옮기는 거죠. 이거를 때리면 공이 이제 저 공이 오는 게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쳤을 때는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내가 공을 좀 더 두껍게 치니까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당구의 감각이에요. 이 두께의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의 감각에서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4회전으로 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3회전으로 치는 게 좋다. 3시 당점이죠. 그거는 3시 또는 9시 당점으로 치는 게 좋다. 이거는 얇게 치는 것보다는 조금 당점을 올리고 조금 두껍게 치는 게 이 공이 더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들이 어렵잖아요. 이런 공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한 3 정도 되고, 그렇죠? 위치가 3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 위치가 2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에 요 사각형에서 여기면 2. 아까 숫자로 요 상태로 다시 한번 놔드리면 1, 2, 3, 4가 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1, 여기가 2, 45도 되는 이 지점이 4가 된다 그랬고, 이렇게 5, 6, 7, 8이 된다 그랬어요. 숫자 잘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요 라인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3이 되는 거예요. 빨간 공의 위치는 3. 자, 요거는 6. 그러니까 요거를 대충 정도 하지 마시고 좀 정교하게 한 번씩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3, 얘는 6. 합이 9예요. 합이 9인데 요거를 붙어 있으니까 1 정도 빼고 계산을 해보면 8이 되죠. 이거는 4두께의 4회전, 5두께의 3회전.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요. 저는 그냥 이거는 5두께의 3회전으로 갑니다. 네. 5두께의 3회전 놓고 가요. 여기서 갑자기 공을 때릴 때 밑으로 다운스윙 툭 때리면 일로 와버립니다. 5두께의 3회전 자연스럽게 두껍게 겨냥하고 5두께의 3회전으로 때리면 이게 왜 여기서 3회전을 많이 쓰냐면 이 공의 확률을 높이는 경우에서는 이 3시 당점이 공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당구 천당구 이런 사람들은 이게 4회전을 주나 3회전을 주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맞추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동호인 분들이 이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동호인분 선택을 많이 하시고 자기가 두 가지를 다 같이 쳐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쳤을 때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 두께를 한번 계산해서 공을 한번 쳐보면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근데 두껍게 치면 칠수록 수구의 스피드가 죽거든요. 이게 이 두껍게 때리면 때릴수록 약간 주객체기성이 돼요. 그리고 수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 조절을 이거를 맞추는 훈련, 즉 목적구에 맞추는 그런 느낌으로 공을 때리게 되면은 목적구에 맞추는 정도의 힘으로 자꾸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 목적구 많이 도망가잖아요. 이 목적구가 도망가면은 수구의 스피드가 일반적으로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힘 조절이라는 건 목적구의 두께를 좀 5두께 정도를 만약에 겨냥해서 공을 때리면요. 5두께 정도는 웬만한 거리에서 딱 때리면 굉장한 파워가 붙게 돼 있어요. 수구에. 그러니까 세게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면 맞고 튕겨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공을 칠 때는 자, 우리 아주 고전자들은 정확하게 이 수구의 각도가 즉 목적구가 있는 쪽의 각도로 제일적구를 모아야 되지만 우리 당구 치시는 우리 동호인 분들은 어떻게까지만 치면 되냐면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좀 좋은데 꼭 모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치면 좋냐면 이 공을 쳐서 한 포인트 미만 정도의 힘 조절만 하면 충분해. 한 포인트 미만까지의 힘 조절만 해도 이게 한 포인트 밑에까지만 힘 조절만 해도 다음 공이 굉장히 좋게 써요. 그렇죠? 이 정도 선 정도까지만 힘 조절만 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공을 치는 건 내가 천당구들한테 이 공을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200, 100
이런 분들을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지.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공을 쉽게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굳이 엄청난 파워를 갖추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공을 아주 재밌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변형이 돼갖고 이런 공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칠 때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 공이 45도가 이건데 45도보다 큰 각도에 있는 공들은 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 것보다는 3시 당점이나 9시 당점을 주고 공을 공략하는 게 모아치기가 더 잘 됩니다. 응? 네. 모아치기가 더 잘 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저 입사 반사의 각도, 그 분리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를 3시 당점으로 공을 때리게 되면은 좀 두껍게 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이 코너 쪽으로 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단 당점으로 공을 때리게 되면은 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이 이렇게 쳐서 이쪽으로 다시 올 확률이 높거나 이쪽 절반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공이 45도보다 이렇게 클 때. 자, 이게 45도라는 것은 당구 대회에서 이렇게 된 게 45도잖아요. 이게 45도야. 그럼 얘는 45도보다 큰 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경우는 4두께 이상으로 쳐야 공이 모이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45도보다 이 각도가 더 큰 상태에서의 흰공 배치가, 작은 상태에서의 배치가 나오면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절반 두께 이상의 공으로 때리게 되면 이 공은 안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다 보이죠. 내가 친 쪼그의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모아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같은 배치에서 45도보다 좀 더 큰 각도, 45도보다 아까는 제가 이 정도에 쳤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경우는 2분의 1 두께를 쳐도 이 공은 코너 쪽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단 당점을 주고 때리면 이 공이 끌림이 생기기 때문에 치기가 불편하니까 이럴 때 하단 당점으로 치면 좀 얇게 칠 수 있겠죠? 그러면 얇게 때리면 공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은 멋지게 쳤지만 공 자체는 이제 찢어지는 형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공을 쳤을 때는 45도보다 큰 각도에서는 내가 아주 웬만한 경우에서는 절반 두께 이상으로 공을 공략하는 게 코너 쪽으로 모읍니다. 물론 더 정확한 방법이 있겠죠. 더 이미지북을 그려서 더 쳐야 된다 이런 거보다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형태의 공이 쓰는 건 바로 두께를 4두께 이상으로 공을 공략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다음 공도 좋아요. 맞추기도 좋습니다. 맞추기도 좋아요. 자, 이런 경우를 무회전으로 공을 공략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입사반사로 무회전으로 공을 때린다는 건 거의 자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네. 이거는 자기가 잘 치는 사람은 이거 무회전으로 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공을 구사를 하지. 그렇죠. 자살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야, 좀 두껍게 쳐야 되는구나. 45도보다 큰 경우에서는 두껍게 쳐야 좋은 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코너로 간다. 이렇게 치면 이쪽에서 친 공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얇게 치면 다시 이쪽 안쪽으로 다시 온다. 그냥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갔다가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아치기 각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을 때릴 때는 절반 이상의 두께로 이 공을 공략하면 거의 코너 쪽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더 두껍게 쳐야겠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렇죠? 한 포인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이 공을 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께를 선택했을 때는 모아치는 각도까지 생각하면서 이 공을 공략하시면 더 좋은 공 배치가 되겠죠. 근데
45도보다 작은 각이다. 이러면 두껍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얇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그냥 야 이렇게 때리면 당연히 공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껍게. 코너로 돌아서 와요. 45도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45도보다 조금 얇게 쳐요. 얇게 치면 이제 수구의 스피드가 죽죠. 응? 빠르죠. 빨라. 얇게 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얇게 칠 때는 회전을 좀 줄여야 돼. 거꾸로 이 수구의 스피드, 즉 수구가 목적구에 왔을 때 얇게 맞으려고 그럴 때는 회전을 조금 최대한 줄여야지 스핀이 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스핀이 별로 없어야 이 공이 맞고도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안 도망가요. 이런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얇게 칠 때는 수구의 스피드를 줄이면서, 아니, 수의 스피드를 줄이는 게 아니라 회전의 양을 줄여야 된다. 회전의 양을 줄이고 가야 된다. 근데 두껍게 칠 때는 굳이 내 공이 줄여서 오기 때문에 봐봐요. 두껍게 칠 때는 내가 횟스피를 많이 줘도 두껍게 칠 때는 이 자체가 이게 스피드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제일적구가 내 스피드를 가져가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확실히 잘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8분의 4 두께. 그렇지. 8분의 4 두께. 얘가 코너로 모이는구나. 보이죠? 보이고. 이것도 45도보다 조금 큰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는 8분의 4 두께 정도로 쳐도 이거는 충분히 보인다. 조금 얇게 맞았지만 저도 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두껍게 치면 돼. 두껍게 치면서 여기서 확 끌면 당점을 너무 하단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시 당점을 주고 치는 게 좋다. 너무 얇게 쳤어요. 자, 두껍게 할게요. 이거는 두껍게 때리면 5두께나 6두께 정도만 때려도 이 공은 충분히 코너 쪽으로 온다. 그렇죠. 이렇게 오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각도를 좀 알고 치면 좀 더 편하게 이런 공을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모아치기 할 때는 이거를 확실하게 두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이 공을 치셔야지 대충 공을 때리게 되면 공 자체가 좋은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당구는 기억력의 싸움이다. 기억력을 누가 더 잘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확실하지 않으면 좋은 공을 우리가 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매치가 나왔을 때 기억력을 확실히 갖추고 이 공을 공략하시면 더 쉬운 공이 쓰고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게 완쿠션이 끝났는데 제가 완쿠션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이제 이 완쿠션은 제가 이제 종료를 할 거예요. 완쿠션을 종료를 하고 저도 오래 하니까 이 부분을 저도 지겨워요. 그래서 이제 이 완쿠션 부분은 제가 강의를 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분리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할 거예요. 이 분리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분리각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할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리각보다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성립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공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요런 각도들을 얼마의 두께, 얼마의 단점으로 쳐야 요 공을 아주 애매한 이런 배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90도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쳐야 되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 공을 내가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맞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거리는 여러분들 쉽잖아요. 짧은 거리는 쉬운데 거리가 좀 멀어. 야, 이거 애매해. 아, 끌어치기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밀어쳐도 안 돼. 아, 요런 경우를 놓고 공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쳐야 이 부분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전에서 제가 사구를 많이 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공들이거든요. 와, 공이 이렇게 서 있어. 와, 이거 어렵죠. 이거 그냥 확 때리면 여기로 가고, 너무 때리면 이상할 것 같아. 치면 여기로 가고, 이거 환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요런 배치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건가? 네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동호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힘 조절이잖아요. 야, 이거 내가 세게 쳐서 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천천히 쳐서 이렇게 천천히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을 내가 슬로우로 쳤을 때 이 공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이런 부분,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당구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고 그럴 거예요. 특히 이런 배치 때문에 공을 여러분들이 모으지 못하는 경우, 무조건 저런 경우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들이죠. 저런 배치를 노리는데 제가 이거를 분리각을 처음부터 분해를 해서 차근차근히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깜짝발 때문에 그러든지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청자분이 그럴 거예요. 얘 지금 저는 미친놈 아니야? 아까 깜짝 한번 해야죠. 제가 너무 인간적이라 그렇죠. 그래서 놀라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래 얼굴 보이잖아요. 빨리빨리 해야지. 자, 남사님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누워서 방송에서 처음이다. 그럼 남사님,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좀 깜짝 놀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영상이 한 10초, 15초 정도 느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후원을 받은 거 가지고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고 당구대회를 하나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우리 사고를 치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구 활성화에 제가 도움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구 발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쓸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거 없죠? 네, 질문하실 거 없으면 방송 종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방송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좀 미쳤어요. 제가 오늘 미친 것 같아요. 자, 고성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바이바이.